안녕하세요. 바람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여인의 일상에 어느 날 들려온 할머니라는 말 한마디가 인생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정희는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떴죠. 습관처럼 커튼을 걷자 창밖으로는 아직 희미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가 커피포트를 올리고 찻잔을 꺼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작은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실내를 스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둘러 교복 입은 아이들이 아침 인사를 하며 뛰어다녔을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만이 귓가에 남았죠. 거실로 돌아온 정희는 낡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벽 한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젊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어린 딸은 두 손에 꽃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희는 천천히 손끝으로 유리 표면을 쓸며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묘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친 지 3년째, 그녀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되고 같은 시간에 끝났습니다. 7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9시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오후엔 독서나 라디오 청취로 시간을 보냈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긴 하지만 대화는 늘 짧고 가벼웠습니다. 날씨가 제법 풀렸네요. 그러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 말들이 오가면 다시 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의 절반이 지나가도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오늘따라 낯선 예감이 들었습니다. 책장 위에서 먼지를 닦다 말고 손이 멈췄습니다. 오래전 제자에게서 받은 오르골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죠. 손바닥만 한 그 상자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랬습니다. 그녀는 뚜껑을 열었다가 곧 덮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학급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모두 반짝이는 눈동자와 활짝 웃는 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땐 참 바빴는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교실을 뛰어다니던 아이들, 수업이 끝난 뒤 복도에서 건네던 인사, 그 모든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조용하던 공간이 단번에 깨어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엄마, 나 출장 가야 하는데 유아를 잠깐만 맡아줄 수 있을까?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를 직접 돌본 적이 없던 그녀에게는 낯선 부탁이었죠. 하지만 이내 그래, 데리고 오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정희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구석진 인형, 닫힌 창문, 그리고 텅 빈 식탁.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걸레를 챙겼습니다. 며칠 뒤면 집에 아이가 옵니다. 그 생각만으로 마음 한켠이 오랜만에 바빠졌습니다. 그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오랜만에 사람의 손길이 닿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요하던 공간에 조금씩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흐린 하늘 아래 은색 승용차가 이정희의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딸 민정이 차 문을 열자 뒷좌석에서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새 살배기 손녀 유아였습니다. 정희는 현관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유아는 엄마 다리 뒤에 숨으며 낯선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눈높이를 맞추었지만 아이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민정은 서둘러 짐을 내리며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만 부탁드릴게요. 회의가 길어질 수도 있어서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말고 다녀와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 속에도 묘한 불편함이 감돌았습니다. 민정이 문을 나서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공간에 숨을 끊는 듯 묵직했습니다. 유아는 손에 쥔 인형을 꼭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유아야, 할머니 집 구경해 볼래요?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형의 머리카락을 빗으며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죠. 정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귤을 한 개 깎았습니다. 달콤한 향이 퍼지자 유아의 코끝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귤 조각을 손바닥에 올려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유아는 망설이다가 손끝으로 귤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안에 넣자 신맛에 얼굴을 찡그리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정희의 입가에도 그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지나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아는 작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켰습니다. 화면에서 밝은 노랫소리가 울리며 아이의 시선은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식탁 쪽으로 가서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싱크대의 물소리와 화면 속 음악이 뒤섞인 공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국을 덜어주며 이건 엄마도 어릴 때 좋아했어라고 말했지만 유아는 고개를 저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식어가고 시계의 초침만이 또각거리며 흘러갔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의 정적과 대비되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부엌 창문을 닫으며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참, 아이 키우는 건 여전히 어렵네요. 그 말은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민정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유아 잘 지내요? 오늘은 좀 낯설 거예요. 정희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짧은 문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유아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소파에 기대어 졸음이 오는지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무릎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아직 멀게 느껴지는 거리 속에서도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정희는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를 굽고 있었습니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뒤집으며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과 김 한 접시,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아는 부스스한 머리로 식탁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잡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조금만 먹어보렴. 아침은 꼭 먹어야 힘이 나죠. 유아는 고개를 숙인 채 한 입만 뜨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먹이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은 채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의 잉크 냄새가 공기 속에 섞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볍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정희는 유아에게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근처 공원에 갈래요? 오리도 있고 그네도 있답니다. 그러나 유아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바깥의 공기를 들였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유아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잠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교사로 있던 시절, 쉬는 시간마다 들리던 웃음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창문 틀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그때의 교실, 아이들의 목소리, 그리고 젊은 자신의 얼굴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점심 무렵 유아는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작은 블록을 쌓고 무너뜨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조심스러운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아이의 손끝이 조금이라도 다칠까 혹은 넘어질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쿵 소리와 함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유아가 넘어지며 무릎을 긁힌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놀라서 냄비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괜찮니? 어디 보자. 그녀는 서랍에서 약통을 꺼내 소독약을 찾았습니다. 유아의 무릎에는 작은 상처가 났지만 피가 살짝 배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처 주변을 닦았습니다. 약 냄새가 퍼지고 유아는 울음을 삼키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괜찮아요. 금세 나을 거예요. 유아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지나자 유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정희의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무렵 해가 지며 거실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희는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유아를 불렀습니다. 이제 밥 먹자. 유아는 살짝 머뭇거리더니 식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정희가 국을 덜어주는 동안 유아는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밴드 위에 그려진 귀여운 곰돌이 모양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는 그 표정을 보고 마음 한켠이 놓였습니다. 짧은 하루였지만 아주 조금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밤이 내리고 정희의 거실은 희미한 스탠드 불빛에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유아는 방 한구석에서 인형을 안고 누워 있었고 정희는 조용히 그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끝나자 방 안엔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무심코 책장을 바라보다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교직 시절 제자에게 선물로 받았던 작은 오르골이었습니다. 먼지가 앉은 뚜껑을 조심스레 열자 바람결 같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낡은 태엽이 삐걱대는 소리를 내며 느리게 돌아가자 유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인형을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그 눈빛을 본 순간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찾아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아는 오르골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그 손 위에 오르골을 올려주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태엽을 감자 다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음악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희에게는 예전 교실의 점심시간이 떠오르는 멜로디였습니다. 아이들이 책상 위에서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던 그 시절, 그 웃음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유아는 가만히 고개를 기울이며 오르골의 회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신기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유아의 이불을 덮어주며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창밖에서는 벌레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옆자리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몸을 돌렸지만 유아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이불을 살짝 고쳐 덮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는구나. 그녀의 속삭임은 어둠 속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오르골의 잔향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손끝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표정은 한결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 한켠이 채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정희는 그 빛을 따라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오르골은 여전히 작은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와 다시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멜로디가 또 한 번 흐르자 집안의 공기는 따뜻한 추억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정희는 아직 어둠이 남은 거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으로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며 고요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내리고 아이가 있는 방을 살짝 열었습니다. 유아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희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정희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에 고등어구이, 그리고 유아가 좋아할 것 같은 달걀말이까지 준비했습니다. 유아가 방에서 나왔을 때 식탁은 이미 따뜻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잠든 눈을 비비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만든 달걀이에요. 정희가 말하자 유아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은 아이의 표정이 살짝 풀리자 정희의 가슴이 환해졌습니다. 식탁 위엔 말보다 미소가 더 많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정희는 시장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맛있는 떡도 있고 물고기도 많아요. 유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아 발밑에 돌길이 반짝였지만 정희의 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잡자 오래된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시장 골목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희는 단골 가게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손주 데리고 나왔어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놀라며 세상에 손주가 이렇게 예뻐요? 하고 웃었습니다. 유아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엄마 품 대신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등어를 사고 떡집에서 쑥떡을 사며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굵은 비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유아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춥지 않아요? 유아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 품에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비를 피하며 작은 카페 처마 밑으로 들어섰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머리카락에 맺힌 빗방울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을 보며 문득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이렇게 딸의 손을 잡고 비를 피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늘 바빴고 따뜻한 말을 남길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느리게 숨을 내쉬며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시장 앞에 비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그 순간 정희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손주가 자신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이른 오후 햇살이 정희의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반쯤 열어둔 채 그녀는 유아와 함께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유아는 크레파스로 색색의 꽃을 그리며 즐겁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색이 번지지 않도록 종이를 눌러주며 아이의 손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유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다. 아이의 외침과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민정이 서 있었습니다. 출장으로 지친 얼굴이었지만 딸의 눈에는 안도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 공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민정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유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유아, 할머니랑 잘 있었어? 유아는 활짝 웃으며 응, 할머니랑 오르골 들었어. 라고 외쳤습니다. 민정의 시선이 그 말을 따라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은 오르골이 반짝이며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오르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거 제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거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던 그 오르골이야. 아직 잘 돌아가더구나. 민정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점심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레 반찬을 덜어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유아가 참 잘 먹더라. 이제는 낯도 안 가리고 말도 많이 해요. 민정은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을 보며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아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오르골을 꺼내 태엽을 감았습니다. 잔잔한 멜로디가 울리며 식탁 위에 고요한 공기가 퍼졌습니다. 음악 속에서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민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유아를 맡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많이 번거로우셨죠? 정희는 손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고마웠어. 덕분에 오랜만에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어릴 적 늘 바쁘던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거리감이 이제야 조금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엔 또 올게요. 이번엔 같이 점심 먹어요. 정희는 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유아가 신발을 신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짧고 또렷한 그 말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떠난 뒤에도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지만 그 느림 속에 따뜻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정희는 오르골을 돌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면 되는 거야. 버스가 떠난 지 한참이 지난 뒤 이정희의 집은 다시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유아가 남기고 간 인형과 색연필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굽혀 그것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남은 듯 따뜻한 인형을 안자 문득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르골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태엽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손끝으로 그 리듬을 따라가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동안 아이의 웃음소리와 손을 잡았던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음악이 멈추자 정희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진짜로 조용하네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처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혼자였던 이 집에 잠시나마 삶의 온기가 머물렀던 기억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작은 수건으로 창틀의 먼지를 닦고 커튼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방치했던 화분에도 물을 주었습니다. 싱그러운 흙냄새가 퍼지며 공간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유아 덕분에 집이 다시 살아났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거실 가득히 번졌습니다. 정희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자신, 아내로서의 자신, 그리고 젊은 엄마로서의 자신. 그 시절의 표정은 여전히 생기 넘쳤습니다. 사진 속 딸의 눈웃음이 유아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책을 덮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래도 잘 자라고 있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 대신 따뜻한 안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정희는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둑했고 별 하나가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커튼을 살짝 젖히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에 오면 저 별도 보여줘야겠다.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어딘가로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희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태엽을 감자 부드러운 멜로디가 또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음악 속에서 정희는 비로소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전 현관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내니 이유아. 정희는 상자를 품에 안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자 안에서 색연필 향이 났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그림과 접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를 펴며 천천히 문장을 읽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다음에 또 놀러 갈게요. 짧은 글귀였지만 그 한 문장에 세상의 모든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종이 위에는 자신과 유아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푸른 하늘과 둥근 해, 그리고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림 속 자신은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옆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와 유아의 집. 정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그 그림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잔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이름이네요. 저녁이 되어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빛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앉아 그림을 바라보다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태엽을 돌리자 부드러운 멜로디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음악은 조용히 흐르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유아의 웃음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오르골을 감싸 쥐었습니다. 고마워, 유아야.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정희는 오르골의 회전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음악이 잦아들자 방 안은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새 그림을 걸었습니다. 그림은 노을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라는 이름이 단지 호칭이 아니라 그녀 삶의 의미가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엽이 한 번 더 돌아가며 짧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할머니예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말 속에 자신을 맡겼습니다.